기초,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고급인데, 고급이라는 말보단 이제 전략 과정이에요. 전략 과정. 그러니까 페이퍼를 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마 강의가 기초에서는 아마 이제 사고력, 논리란 뭐냐, 창의란 뭐냐, 뭐 이런 그냥 thinking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다면, 중간 과정에서는 이제 페이퍼워크,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가시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할 부분은 크게 봤을 때는 전략에 대한 부분이겠죠. 일단 우리가 기초편에서는 제가 뭘 다루냐면, 기초편에서는 거의 아까 우리 박용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력은 자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더 창의적이 되는 거고, 훨씬 더 논리적이 되는 거고, 훨씬 더 뭐 독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 자기 개발 차원이겠죠. 그렇죠? 근데 프로 비즈니스맨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사진 포토그래퍼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국제 포토그래퍼 어워드에서 상을 한번 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게 이제,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뭐 전략이나 뭐를 다루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초는 또 자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띵킹을 하고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을 왜 하냐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남들에게 어필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무리 사고력이 좋고 아무리 내 안에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이제 참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뛰어나도 시험을 못 보면 기회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안 해요. 그렇죠? 되게 전략적인 사람이 오히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는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몇 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선 초반에 되게 힘들어요. 그죠? 영어를 배울 때도 그러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러고 자영업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초반 몇 년이 되게 힘들어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 어때요? 초반 몇 개월이 되게 힘들죠. 그 몇 개월이 전부를 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때 뭐 이런 거 있죠.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뻥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여러분 가끔 뭐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오면 처음부터 유료화해요? 처음에 무료화하죠. 그러니까 무료화해가지고 뭘 모아요? 회원들 끌어모으죠. 회원들 계속 끌어모으고 나서 왜 끌어모아요? 어느 정도 회원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뭐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말하는 핸드폰. 류인수 씨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 왜 있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도 진짜 필요해요. 오케이.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편리해서가 아니라 남이 편하게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시장이나 어떤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냥 뭐랄까요? 뭐 이득도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개인차기 차원에서는요, 그냥 앞으로 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요. 예를 들어 마케팅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마케터가 못 살아남아요. 왜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무비위크에서 내가 뭐 잡지를 내거나 뭘 내는데 어떨 땐 잘 나가. 왜? 어떨 땐 뭐 갑자기 뭐 영어가 흥행이 돼가지고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땐 안 나가. 이건 전략이랑 상관이 있겠지만 전략이라는 건 상당히 수많은 환경의 베리어블 중에 하나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을 다루려면 4개를 다루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다룬다고 하면 마케팅을 잘 못해요.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건 프라이싱. 그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 4개죠. 많은 사람들은 마케팅 하면 프로모션만 생각해. 근데 프로덕트도 엄청나게 큰 마케팅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려면요. 첫째, 제품을 좋게 만들면 되죠. R&D에서. 두 번째 방법은요.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어떤 가치적 이미지를 실어주면 되죠. 아파트에 이영애를 씌우던 누구를 씌우던 그래도 되죠. 또요. 플레이스. 저 강남에도 하면 되죠. 역세권에도 해도 되죠. 또요. 가격을 좀 내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오겠죠. 가격 대비 품질이 올라가죠. 또요. 조금만 만들어도 되죠. 그 방법은 되게 많다라는데 사람들은 오직 뭐만 생각해요? 광고, 홍보, 이것에만 생각하는데 그건 프로모션 한 차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프로모션. 그렇죠? 자, 4P를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걸 뭘로 올려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마케팅을 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죠. 브랜드라는 시스템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뭐예요? 언젠간 당해요. 언젠간. 그렇죠. 계속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할 브랜드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프로 기획자의 자기 브랜드 관리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프라이스, 프로모션을 어떻게 한다. 전략의 그 위. 뭘까요? 나에 대한 내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있죠. 그죠? 여러분, 마케터는 딱 2가지 입장밖에 없잖아요.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던, 신시장을 계속 공격하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마 계속 프레셔 받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 안 팔리죠. 그럼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촉진시키는 거죠. 사게끔. 또 하나는요. 신시장 개척이죠. 그렇죠? 안 되면 또 이것저것 만들고. 여러분, 뭐를 할 때마다 뭐가 발생이 되나요? 뭐 할 때마다. 그렇죠? 뭐 할 때마다 문제가 터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 아시겠지만 99%의 쌤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쌤복과 1%의 뭐예요? 해석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왜 이게 어렵냐면 전략을 수행한다거나 뭐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게.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대표님도 혼자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전략을 배운다 이 차원에서 여러분이 많이 봐야 될 게 전략이 뭔가. 오케이?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제일 먼저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반에서는 나 배웠죠. 중급에서는요. 나 반, 남 반이야. 나 반, 남 반. 오케이? 근데 가시성을 좀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남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쵸? 남부터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결과를 받는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고는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러나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때 나를 위해서 쓰면은 서론, 본론, 결론부터 쓰면 돼요. 이거 나가 되게 편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보고서를 쓰거나 제출을 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는 되게 불편하죠. 그러나 남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뭘까요? 전략은 완전히 남을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초, 사고력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초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끈기. 오케이?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대신이요. 그러니까 사고력 같은 거는 오래 좀 시간이 걸려요. 바뀌는 게.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가시성을 뽑아낼 때는 남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좀 캐치를 빨리 하면 가시성이 좋아져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중급 때 삽질한다라는 게 뭔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전략에서는요. 보세요. 기초에선 나야. 이제. 그게 바로 자기 개발 영역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가장 성과를 많이 나타내신 분이 한 분 있죠. 이명박 씨. 이명박 씨가 언제 자기 개발해서 성공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히스토리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쭉 내려가 보면 뭐예요? 일본에서 태어났죠. 만약 이 사람이 일본에서 안 태어나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또 얘기는 또 달라졌어요. 건너왔죠. 자기 개발한 건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는데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를 그냥 가진 못했죠. 돈이 없어서 뭐예요? 시장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줬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건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고대에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거기서부터 거의 끝난 거야.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학생회장 했죠? 그래가지고 감옥 갔죠? 근데 취업 못 시켰죠? 그래서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박정희한테 편지 썼다고 하죠. 나중에 거들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박정희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야? 누굴 만나게 되죠? 정주영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시스템 위에 올라온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대라는 시스템에 올라온 순간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정주영이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30대 이사 뭐 이렇게 올라가서 40대 사장까지 하죠. 그죠? 그때 현대건설은 아주 작은 회사였다고 하죠. 그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이야기는 또 흘러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불렸어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불렀죠. 왜요? 우리도 CEO 국회의원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그죠? 그래서 종로에서 출마해서 뭐예요? 국회의원 됐죠. 김영삼이 안 불렀으면 또 얘기는 또 달라졌죠. 그래서요. 서울시장 했죠. 그죠? 서울시장에서 또 뭘 딛고 일어섰어요? 정계천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대통령 됐죠? 그죠?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이용해서 올라갔죠. 그죠? 언제나 전략의 단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략의 단계. 여러분이 전략에서 가장 봐야 될 거. 전략에서 가장 봐야 될 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전략에서는 관계를 빼놓고는 전략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략을 선정한다고 할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략 이전에 생각해야 될 거. 뭘까요?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전략이라는 용어가 되게 익숙하죠? 전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그쵸? 누굴 죽이냐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신한은행에 있는데 내가, HSBC를 노려. 그러면 전략이 달라져요. 국민은행을 노려.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이 달라지죠. 그죠? 적이 없으면요. 적이 없으면 전략이 없죠. 그죠? 여러분이 반드시 전략을 생각할 때 다뤄야 될 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사한테 전략을 제시할 때, 저거 전략 죽인다. 그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적이냐? 그죠? 누가 적이냐가, 만약 예를 들어, 사장님은 내가 은행에 있다면, 사장님은 국내은행을 적으로 봤고, 나는 외국은행을 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요. 전략은 당연히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전략 얘기할 때, 목적이 뭐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딜링하는 사람, 걔가 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전략이라는 게 도출된다라는 거죠. 또, 전략이라는 걸 다뤄야 돼. 하나 봐야 될 거? 관계. 또 하나 봐야 될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략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뤄야 될 거. 시장 상황. 오케이. 그걸 이제 구조라고 말을 해요. 이제 시장 상황은 누가 만들어요? 경쟁자하고 내가 만들죠. 그죠? 반드시 다뤄야 될 게 또 뭐예요? 시장 상황, 구조를 본다. 여러분, 시장이 구조예요? 전략이 구조예요? 여러분, 전략이라는 개념을 알고 운용하는 방법을 알면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 인사 전략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건 그냥 전략은 공통분모요. 이거는 뭐야? 그냥 요인이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홍보 전략은 되게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경영 전략은 되게 잘하는데 파이낸스 전략은 잘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전략은 되게 뭐야? 공통분모적인 거예요. 그죠? 반드시 제가 말하면은 재미가 없죠. 자, 일단 관계. 여러분, 시장 상황은 구조예요. 전략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군인을 보고 군인을 이해하려고 들면 되게 이해가 안 돼. 쟤 왜 저러나 싶어. 진짜. 근데 여러분이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군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대에 가면 하루 만에 자기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버려요. 그죠? 그건 뭐예요? 군대라는 건 구조고 나는 뭐야? 그 구조를 메꾸는 내용물이잖아요. 여러분은 날씨가 꾸질꾸질하면 우울해요? 여러분이 우울하면 날씨가 꾸질꾸질해져요? 그죠? 날씨가 꾸질꾸질하면 내가 우울하는 거야. 그죠? 자, 상황이 뭐예요? 구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전략이죠. 그러면 전략을 제대로 보려면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 되게 복잡한 상황이야. 아마 복잡한 상황이니까 뭐예요? 전략을 만들겠죠. 그쵸? 그러면 그 전략에서 일단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오직 하나.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뭐예요? 막 얽혀있는 게 삼각관계보다 사각관계, 사각관계보다 오각관계. 그죠? 이 관계를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 복잡한 실마리를 풀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실타래를 하려면 끝을 잡아야죠. 그죠? 왜 끝을 잡아야 돼요? 막 하다 보면 막 풀리지 않아. 하다 보면 엉겨요. 그죠? 하다 보면 더 엉겨. 반드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회사의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회사의 전략은 돈의 문제야.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쇼 있죠. 쇼를 하자, 쇼. 되게 전략이 좋은 것 같죠. 이거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전술이죠. 쇼는 전술이야, 그냥. 그러니까 전략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전략은 드러나면 뭐예요? 이미 전략이 아니야. 그쵸? 전술은요. 전술을 가지고 우린 유추해서 뭐예요? 전략을 알아. 이게 우리가 초급에서 했어요. 전략과 전술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조를 싸다 보면 뭐예요? 피라미드가 돼. 전술을 묶다 보면 전략이 나와. 전략을 묶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목표, 의도가 나와. 의도. 뭐 하려고? 시장을 키우려고? 아니면 시장을 뺏어오려고? 반드시 뭘 다뤄야 될까요? 전략에는. 여러분 회사에 이거 전략이요 라고 할 때 사장님이 제일 보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내가 자동차 회사에 있어. 야, 이번에 새로 나온 기 좀 팔아봐. 전략 좀 제시해봐. 아, 제일기획 써가지고요. 이번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매체에다가 다 띄우자. 이거 전략이죠. 그죠? 이거는 전략이에요, 이것도. 그럼 전략을 누가 갖고 와요? 제일기획 애들이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럼 난 뭐만 하면 돼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최고의 전략이야. 왜요? 못하고 뭐 하면 다 얘네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전략은 선정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죠. 왜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이건 돈의 문제잖아요. 그쵸? 여러분, 전략은 누가 수립할 것 같아요? 돈 많은 회사, 돈 없는 회사? 그쵸? 돈 없는 회사가 전략을 원해. 왜요? 돈이 많으면 전략이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애들은 뭘로 해서 문제 풀어요? 돈으로 문제 풀어요. 힘센 애들은요? 힘으로 풀고요. 얼굴 이쁜 애들은요? 얼굴로 풀고요. 몸 좋은 애들은요? 몸 팔아요. 아, 이거 원래 그런다고요, 다.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배웠으면요? 지식으로 하려고 들어. 그렇죠? 여러분이 웃기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웃기려고 들어. 그죠? 전략에는 반드시 관계로 인해서 전략이 복잡해지고 전략에는 반드시 효율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죠? 가장 작은 비용을 투자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상대방의 뭘 찾아내요? 약점을 찾아내서 나의 강점으로 거기를 수첩하는 거죠. 그죠? 왜요? 그렇죠? 상대편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차별화 전략이 왜 나오는 걸까요?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 그죠? 시장을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 구조 생각해 보세요. 차별화 전략은 언제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구조가 전략을 만들고 전략의 내용이 전술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안 잡히면 전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내용물이에요.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으면 이수신 장군은 그냥 거북선도 없죠. 왜요?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왜 무기를 만들어?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전공법을 예? 네?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이 전략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마케팅 기획이나 뭐 이렇게 경영 기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마케팅 사업 전략 기획을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산 전략, 광고 전략, 뭔 전략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다 보면 이렇게 틀리는 말은 아니야. 근데 뭐가 떨어지냐면 그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 여러분, 차별화 전략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차별화 전략 맨날 나올 거예요. 아마 새로운 신상품 나올 때, 마케팅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차별화 전략이야. 차별화 전략은 내용이자 그럼 구조가 뭐냐고요. 첫째 얘기해 드릴게요. 차별화 전략은요, 첫째, 신상품이 나올 때 나오는 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신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차별화 전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 차별화 전략 얘기를 하려면 회사가 신상품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죠? 왜요? 굳이 신상품이 안 나오면 차별화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잡지가 20대를 겨냥하고 있어요. 오케이? 잘 나가고 있어. 여러분 차별화한다는 건 줌인이에요, 줌아웃이에요? 줌인이죠.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좁히는 거죠. 여러분 줌인 되면 훨씬 더 뭐예요? 밝게 보이죠. 줌아웃 되면요 넓게 비치죠. 그 대신 흐릿흐릿하죠.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은 줌인에서 그러니까 내가 20대를 판매하는데 갑자기 내가 20대 초반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아 20대 지금 21세에서 29세까지 다 잘 팔리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좁혀요? 근데 왜 좁혀요? 잘 안 될 때, 그렇죠? 사업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뭐예요? 좁혀서 해소를 해요. 그치? 좁히면 뭐예요? 훨씬 더 누가 많이 만들어져요?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우리 회사가 여러분 시장에 내가 딱 들어가려고 해. 시장에 딱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시장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세상엔 완전한 블루오션은 없어. 있어. 그런 건 없는데요. 대용품이라도 있어요. 그거 대신에 다른 걸로 쓰는데 여러분이 들어와서 좀 더 편리해지는 건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시장에 딱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웰컴 이래요. 같이 합시다. 아니죠? 왜 안 해요? 들어오죠? 그럼 내 파이에서 나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못 들어와.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아주 단단한 구조예요. 시장이라는 게 기존에. 내가 은행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아주 딱딱한 조직을 뽀개고 싶으면 어디를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하부? 상부? 중간? 아마 그 서비스, 그 시장을 싫어하는 애들부터 자꾸 들어갈 거예요. 그 서비스를 쓰고는 있지만, 이거 좋아서 쓰는 건 아니거든. 걔네들이 만약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이 시장의 내용물이 뭐죠? 시장의 내용물은 업체예요. 즉, 업체가 는다라는 건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야. 업체가 준다라는 얘기는요. 시장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업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인원들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내가 업체 차원에서 본 거죠. 시장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비자. 그죠? 소비자에서 이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내가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애들이 시장이 뭐예요? 내 입장에서. 약점. 그죠? 걔네들부터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조직을 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뾰족한 점으로 이렇게 쑤시죠? 어디 이렇게 하면서 뭐야? 진단을 해야죠. 그러면서 뭐야? 여기 하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뭐 탈출을 해도 아무 데나 뚫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약한 부분부터 뭐예요? 삐쩍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뽀개면 뭐예요? 나머지는 더 쉽게 뽀개지죠. 그죠? 왜요? 뭐죠? 부서진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더 부서뜨려요. 점점점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이제 또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부수는 그 불만자들이 뭘까요? 경쟁 업체들한테 불만자겠지만 나한테는 뭐예요? 내 서비스에 오타쿠들이죠. 얘네들이 나한테는 뭐예요? 나한테는 로열층. 쟤네들한테는요. 쟤네들의 서비스를 위협하는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할 때 일단 클라이언트가 시장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건 아니라 상황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상황을 볼 때 언제나 뭘 봐야 돼요? 관계를 봐야 돼. 왜 상황이 복잡해졌느냐?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째, 관계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럼 관계로 해석한다는 게 뭐죠?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예요? 매출을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요인은 뭘까요?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어떤 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은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봐야죠. 혹은요. 어떤 업체가 아주 저가로 시장을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 관계에 의해서 시장의 복잡성을 가하게 돼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조를 풀 수 있는 내용물을 선택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차별화처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 이전엔 반드시 뭐를 봐야 될까요? 반드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전략이 없죠. 이런 말 있죠. 피터 드루커가 이런 말을 했죠. 좋은 답을 찾기 이전에 뭘 봐야 돼요?
좋은 문제가 좋은 답을 말해줘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이 나온다고요. 그죠? 좋은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전략가는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문제를 푸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가요? 전략이라는 건 푸는 거죠.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푸는 사람이 좋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푸는 사람이 좋다. 오케이. 야기하는 사람이 좋다. 오케이. 여러분, 프로포설 있죠? 제안서. 이건 문제를 푸는 거 있죠? 그러니까 푸는 제안서는, 오케이? 푸는 제안서는 업체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강한 업체가 다 따가요. 이미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요, 원래 큰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을 뽑아가요. RFP 같은 거 보면, 4억 이상 수주해본 경험이 없는 애들은 입찰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진짜 컨설턴트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뭐예요?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제시해요. 혹은요, 없는 문제도 문제를 만들어놔요. 왜? 문제를 주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해결 방안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하는 사람은요, 풀면 오케이. 못 풀면 이제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뭘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들어서 갖고 오자. 풀 애는 되게 많아. 오케이? 문제를 갖고 오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풀어야죠. 풀려면 뭐가 비용 발생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진단해주고 이게 문제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전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푸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스스로 풀리기도 해요. 시간이. 그죠? 어떤 문제는요, 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 딱 봤더니 매출이 떨어져. 오케이? 매출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라는 걸 해석을 한 군데로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창의력 시간에 했어요.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요인을 분석을 한다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첫째, 경쟁사가 나타나나 보죠. 둘째,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떨어지나 보죠. 국내 경기가 떨어진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국제 경기를 봐야죠. 그렇죠? 국제하고 국내 경기는 언제나 관계성이 있으니까. 또요, 사람들이 뭐가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유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광고의 문제일 수도 있죠. 수많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뭘로 귀착돼야 돼요? 그렇죠? 외부로 귀착돼야 돼. 외부로 귀착이 안 되고 직원들의 정신 상태로 귀착이 되면요. 그럼 직원들 교육 가는 거예요. 교육 가는 거. 그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교육업체가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건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문제란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 건 감기 때문에, 감기는 문제가 아니죠. 감기는 문제가 아니라 감기는 뭐예요? 그렇죠? 증상이죠. 증상이 뭐예요? 감기는 결과죠. 그죠? 뭐 때문에 감기가 걸린 거지, 감기가 문제는 아니라고요. 감기가 걸린 이유는 첫째, 내가 몸이 허약했을 수도 있죠. 둘째, 옷을 약하게 입고, 아니, 조금만 입고 나가서 그런 수도 있죠. 혹은요, 내 와이프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또는요, 우리 회사에 너무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요인은 되게 많아. 어디서 걸렸는지는 많아. 내가 만약
우리 와이프가 감기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요. 계속 감기약만 버리고 나 부인이랑 저녁마다 뽀뽀를 해. 그러면 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더 어떻게 해요? 악화시켜 나가요. 먹고 했는데 또 걸려. 그러면요. 병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 그렇죠? 이건 증상인 거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해석은 맘대로야. 누구 맘대로야? 사장 맘대로. 사장은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대신이야. 사장이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분석이라는 걸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분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다 달라. 예를 들어 지금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 사진을 하신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진빨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쇼핑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죠. 그러면 가격 막 보면 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현상은요. 가장 약한 부분부터 현상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는 가장 약한 부분에 여드름이 뭐예요? 가장 약한 부분부터 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훨씬 더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야기해놓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건 좀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답만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답만 찾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보여. 근데 이 중간 과정이 뭐예요? 문제가 터졌죠? 답이 나왔죠? 그죠? 이 중간 과정이 뭐예요? 전략을 통해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답은 나와 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전략을 통해서 답을 찾다 보면 전략이 너무 길어지고 전략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략이 복잡해져.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버는 회사의 수익 구조의 전략을 보면 되게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가 복잡하면 전략이 복잡하면 실행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터지면 답이 나와. 여러분 사장님이 전략적 마인드가 뭐냐면요. 답을 금방 봐요. 통찰력으로. 오케이? 딱 보면 이건 이것 때문이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거를 뭐예요? 전략이라는 걸로 이렇게 페이퍼로 나오는 거죠. 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전략이라는 말을 안 쓰면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이게 스트라테지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불도저도 막 이러고 밀어붙이는 거 있죠. 야야 딴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조건 해. 야 이거 불도저 전략. 그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말이 왜?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뭐예요? 효율성도 놓고 가장 스트라테지하면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오는 건데 전략이 아닌 것도 되게 뭐 이런 거 있죠. 참는 게 전략이야. 기다리는 게 전략. 근데 전략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략 기다려 하는 사람은 왜 문제가 태어났고 어떻게 푸는가 이 뒷부분 이 처음과 끝을 알고 있어요. 이 중간은요. 이 중간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다루기 이전에 반드시 뭘 봐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터져 나가느냐를 봐야만 전략이 잘 보여요. 그리고 전략을 푼다라는 건 두 가지 관점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뭐라고 했어요? 관계성. 오케이? 그 관계성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류인수 씨가 있죠? 제가 이렇게 때렸죠? 왜 나 못 때려요? 때리면 보통 날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평면적 사고예요. 라이너들이 생각하는 라이너 사고. 때리면 넘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피드백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잘하면 이 사람은 그만큼 돈을 줄 거다. 문제는 얘가 안 주는 이유는 내가 못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줄 거다.
근데 내가 때려도 왜 나를 안 때려요? 여러분, 갑자기 왜 말 많던 분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다 왔는데, 미국에서 수업을 들으면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시아 학생들은 좀 샤이하다고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구조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샤이한 이유는 내가 샤이한 거는, 그러니까 아시아 학생,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학생들은 샤이하니까 말을 안 하겠지. 저기 쟤도 샤이하잖아. 쟤도 말 없잖아, 중국에. 쟤도 조용하잖아, 쟤 한국에. 그죠? 그러면 조용한 백인애는 뭐냐라는 거죠. 내가 샤이한 이유는 내가 아시아 학생이 아니라 내가 영어를 못해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해서 나를 앉혀놓고요. 샤이하지 마. 할 수 있어. 그런다고 내가 샤이해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샤이한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니까. 그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찾아가면 내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야.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바디 랭귀지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강의실에 내가 뭐 하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레셔가 장난 아니라는 거지. 그 프레셔가 영어를 맞게 하고 그 영어가 맞게 된 내 모습이 샤이하게 보여질 뿐이지. 그죠? 내가 샤이해서 샤이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다 나같이 ELS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다 버벅버벅 하니까 뭐예요? 조금만 잘해도 막 잘하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잘해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내가 류인수 씨를 때려도 왜 나를 못 때려요? 이 구조가 못 때리게 해요. 그죠? 근데 우리 둘이 술집에 가가지고 막 하다가 하자. 내가 딱 때렸어요. 그러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또 때려. 그러다 보면 싸운다고. 그죠? 근데 내가 때릴 때도 요 구조에다 집어넣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제안을 하거나 여러분이 전략을 제시해도 왜 여러분이 한 것만큼 나오지 않느냐? 사람은 정치적인 인간이거든.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어도요. 눈치를 본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제안했을 때 우리 부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하급 직원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자꾸 직구로만 얘기하면 뭐야? 걔는 알아도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전략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내가 딱 때렸어. 근데 나를 딱 때리게 만들려면 일단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그렇죠? 내가 날 때리면 내가 100원 줄게요 하면 그냥 자연스레 나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회사 다닐 때 여러분의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집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중학교 친구들 만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한결같냐고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멀티 캐릭터라는 건 아니죠.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뭘 바꿔요? 자기 마인드하고 모든 행동까지 싹싹 다 바꿔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해서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뭘 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짜주는 거예요, 구조를. 근데 구조를 짜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전략 얘기하고 뭐 나올 때 맨날 나오는 말 있죠. 맨날 나오는 이미지가 화살. 그죠? 화살이라는 이미지를 왜 써요? 그죠? 어딘가 이렇게 조준해서 써야죠. 그죠? 조준. 그 다음 맨날 나오는 게 톱니바퀴죠. 그죠? 톱니바퀴는 뭘 얘기해요? 구조.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톱니바퀴를 다 바꾸자 라고 하는 것도 전략이죠. 그죠? 근데 톱니바퀴를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와가지고 탭이 안 나오니까 콩 때려. 그러면은 꽁 하고 나오는 경우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지점을 때리면 되는 거야. 그 지점. 그게 뭐예요? 전략.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뭐야?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직원 애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을 다 해가지고 앉혀놓고요. 다 해요. 그럼 반발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 제일 깐죽깐죽하는 애를요. 대놓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요. 저렇게 하면 나도 잘리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병법서나 이런 거 보면 반역을 하면 목을 잘라가지고 사대문에 걸어놨다고요. 그제? 그러니까 머리는 사대문에 걸어놓고요. 수족은 뭐예요? 다 지방에다 보내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그죠? 뭐예요? 죽여야 알아요? 딱 받아보고 뭐예요? 이씨 장난 아닌데? 그게 전략인 거죠. 효율 하나를 죽여서 뭐예요? 여러 어펙을 보겠다. 여러분 또 그런 방법도 있죠. 이건 뭐예요? 공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거죠. 혹은요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같이 패밀리 된다라는 얘기죠. 또요 패밀리니까 서로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 있죠. 또요 날 배신하면 네 아들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주가 가장 강점이 뭐야? 성주의 가장 강점 강한 점 성이죠. 그죠? 군대죠. 군대. 그죠? 가장 약점 성주도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뭘 가져가요? 여러분 성주한테 충성을 받으려면 아들을 잡아가는 게 좋아요? 딸을 잡아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대를 잇는 차원에선 아들을 잡아가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 류인수 씨 결혼하셨어요? 류인수 씨 내 말 듣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 결혼했다 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요 네, 류인수 씨를 설득할까요? 아니면 딸을 잡아갈까요? 이렇게 전화할까요? 네 딸을 잡아갔다. 그럼 뭐든지 류인수 씨라는 시스템은 내 맘대로 고를 수 있어요. 왜요? 딸이라는 게 뭔데요? 레버러지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레버러지 포인트, 지렛대 역할하는 거. 류인수 씨를 움직이려면 딸이라는 거를 가지고 뭐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딸을 컨트롤하면요. 류인수 씨는 따라서 컨트롤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딸과 류인수 씨와의 관계. 근데 이 구도를 잘 하려면 부인이 막 달달달달달 막 볶는 사람이 더 잘 돌아가. 왜요? 류인수 씨가 딸이 잡혀갔어 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예요. 또 그죠? 그죠? 만약 류인수 씨가 언론 매체 사장이었다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왜요? 관계성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관계성을 다 해결하려면 뭐야? 이게 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떼굴떼굴 굴러가는가에 대한 구조를 보아야 되고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뭐예요? 1000원이 나요? 10,000원이 나요? 10,000원이 낫죠. 10,000원이 나요? 100,000원이 나요? 100,000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전략이란 사장님 돈 드린 만큼 나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먹힌다고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말할 거야 아마. 그렇죠?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막 광고 전략 리스트업, 홍보 전략 리스트업, 뭔 전략 리스트업, 리스트업 아니라 뭐예요?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가장 최소의 효과로. 자, 그럼 문제 해결법이라는 걸 좀 살펴보면, 자, 일단, 그래서 좋은 문제를 받아내야 좋은 해법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략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가 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전략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심리에 대한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쪽 적군의 수장일 거 아니에요. 수장의 마인드가 뭐예요? 전략을 구사하는 마인드예요. 그러면 적군의 수장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찰까요? 내가 뭐를 하느냐에 따라 쟤도 뭐를 해. 그러면 전략 구성가는 먼저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듣는 귀를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키우면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전략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쟤는 전략을 어떻게 짜요? 기준이 없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그러니까 적군이 평지에서 팽배하게 딱 긴장감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못해. 그쵸? 계속 긴장감이 있는 건데, 누가, 갑자기 여러분 있죠? 어떤 바보 같은 애가, 빠가!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왜?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행동을 먼저 옮기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뒤에 하는 사람. 장기를 둘 때도 먼저 두십시오 하는 애가 고수야. 무턱대고 두는 사람보다. 자, 그래서 왜 문제 해결자가 중요하고,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PSA라고 말하죠. Problem Solving Approach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뭐고, 문제를 해결해야 세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자, 여러분은 일단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문제가 뭘까요? 그죠? 원하지 않는 상태. 자, 좋은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전략가는 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주네야. 풀어봐라. 못 풀자? 그럼 죽어. 풀자? 그럼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스핑크스인가요? 걔가 문제를 냈자. 문제를 풀면요. 문 열어줘. 문제 못 풀면요. 문제 풀면 영웅. 문제 못 풀면 죽음. 자, 문제란 뭘까요? 문제란 피하고 싶은 거? 문제란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풀면 영웅, 못 풀면 바보. 그죠? 근데 내가 바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선상에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면 절대 출세를 못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란 풀 수 있는 자에겐 기회요. 풀지 못하는 자에겐 위협인 거예요. 유레인수 씨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안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차라리 나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충돌이 가장 안정된 상태 같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 스테이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문제가 안 터지죠? 그러면 긴장돼. 차라리 전쟁 상태가 뭐예요? 안정적인지도 몰라. 전쟁은 불안정하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란 피하고 싶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불확실성을 싫어하면 기회가 없어. 여러분, 낚시를 왜 해요? 낚시하는 재미가 뭐죠? 손맛. 낚시하는 재미는 손맛도 있죠. 낚시하는 궁극적인 재미는 불확실성이죠. 대어를 잡을 수도 있고, 오늘은요. 아무것도 뭐, 여러분, 로또의 재미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박의 재미가 뭐예요? 여러분, 맨날 도박할 때마다 지는 애들은 뭐라고 해요? 봉이라고 해요. 도박할 때마다 맨날 이기는 애들을 뭐라고 해요?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또의 재미는 내가 컨트롤을 못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낚시의 재미는 손맛이기 이전에 뭐예요? 대어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문제야. 여러분, 낚시꾼은 불확실성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엔터테이닝 하는 거죠. 낚시꾼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한 인물이 누구예요? 어부죠, 어부. 그죠? 어부는 많이 잡어. 그래서 뭐가 달라요? 툴이 달라. 낚시꾼은 요거를 하죠. 왜요? 낚시꾼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라
대어도 잡고 뭐 하고 요 재미에 낚시를 하는 건데 어부는 뭐예요? 그렇죠? 많이 잡아야 돼. 어부한테 불확실성을 더 제거한 애들이 누구예요? 어부도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어부도 못 잡을 때도 있죠. 근데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는 없어요. 어부한테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한 애가 누구예요? 양식업자죠. 양식업자는 그냥 대놓고 키우잖아요, 제가. 그러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뭐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업자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를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래요. 그죠? 여러분, 미래가 가장 확실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미래가 확실하면 좋아요? 미래가 가장 확실한 사람 중에 하나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 미래가 확실해요? 공무원은 미래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확실한 사람. 사형수 같은 사람들. 정말 확실하지? 일주일에 죽어. 미래가 가장 확실한 사람들. 무기징역. 미래가 가장 확실하죠. 미래가 확실하면 더 이상 뭐예요? 그냥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해법도 없죠. 여러분, 정말 좋은 전략가가 된다라는 얘기는요, 답을 알고 주는 거야. 답을 모르고 주면 뭐야? 답을 알고 주는데, 푸는 과정을 좀 길게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풀어주자. 그럼 술이나 한 잔 먹지. 그죠? 고마워.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설문조사에서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바꿔야 되고, 뭐 또 해야 돼. 그럼 비용 들자. 그죠? 근데 걔가 돈이 없으면요.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줘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많은 애한테 줘야죠. 그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면 그냥 몸으로 떼운 애들 주면 되는 거죠. 걔는 다 몸으로 문제를 풀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제시할 때 이전에 전략을 보지 말고 이런 거 봐요. 사장님이 그 문제를 왜 갖게 됐는가? 그럼 전략이 훨씬 더 뭐예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건 사장님 입장에서 전략이지 내 입장에서 전략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 정태적 문제가 있죠. 정태적 문제라는 게 뭘까요? 그건 동태적 문제죠. 그 정태적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정태적 문제죠. 정태적 문제란 뭘까요? 기획자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정태적 문제예요. 꿈이 뭐예요? 아니, 지금 몇 평 살아요? 예를 들어, 내 10평 살아. 내 10평 살아요. 딱 물어봤어. 꿈이 뭐예요? 몇 평 살고 싶어요? 10평이요. 넌 문제가 없어요. 10평에 살고 싶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너 몇 평에 살고 싶어? 저 50평이에요. 너의 문제는 몇 평이에요? 나 10평에 살아요? 너 꿈이 뭐야? 이번에 목표가 뭐야? 40대까지 몇 평의 목표야? 저 50평이에요. 그럼 몇 평의 문제를 갖고 있냐고요? 40평의 문제가 있죠. 너 몇 평 살아? 10평. 너 몇 평 살고 싶어? 100평. 얘의 문제는요? 90평의 문제죠. 너 몇 평 살아? 10평이야. 너 몇 평에 살고 싶어? 1000평. 얘의 문제는요? 990평이죠. 여러분, 30평의 문제는요, 돈 열심히 모으면 너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뭐 적금 들고, 청약하고 뭐 하면 돼. 990평의 문제는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990평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하던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은 무슨 땅 해가지고 뭐 하던가, 방법은 전혀 다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현실과 내가 원하는 거가 뭐가 있어요? 갭이 있죠. 그 갭이 일단 문제예요. 이걸 정태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서를 쓰거나 뭐 할 때도 이런 거죠. 쇼핑몰 업체한테 가세요. 오, 사장님, 매출이 얼마나 하세요? 잘 되세요? 매출 별로 안 해요. 오, 저 K라는 업체는 한 달에 1억 하던데. 근데 사장님이 자기 매출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요. 9천만 원어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요. 궁금하기 시작하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풀어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요, 전략도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제안서 쓰거나 뭐 할 때 처음에 뭐 써요? 목표. 그 다음 현실. 그 다음 이 갭을 줄이는 방법.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어떻게 해요? 목표가 여기 있죠. 나 현실이 여기 있죠. 해결의 방법은 두 개예요, 또.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내려도 된다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 뭘로 해서 이렇게 내려버리면요. 이렇게 내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게 달관한 사람들이죠. 종교하거나 뭐 10평의 산들 어떠하리, 100평의 산들 어떠하리.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럼 답이 없느냐? 이렇게 내리는 것도 도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자. 그럼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언제나 이 세상은요, 내리면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면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문제가 또 나.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있죠? 그러면 그늘이 있어요. 그죠? 누가 때리죠? 때리는 놈이 있으면 맞는 놈이 있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자.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자. 그럼 루이스 씨는 돈을 적게 벌어야 돼. 그러니까 자원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애벌빨이 다 잘 살겠지만 자원은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그죠? 미국이 잘 살았죠? 왜요? 그냥 석유 쓰면서 이산화탄소 팡팡팡팡 내뿜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중국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중국이 요새 이산화탄소 좀 내뿜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럼 미국도 뿜을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지구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언제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보면 아빠가 막 때리는 아빠 있죠? 가끔. 막 때려, 술 먹고 와요. 때리면 엄마도 때려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때릴까요? 보통 아빠가 막 때리고 막 술주정하면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막 애기 안고 있고 울어. 왜 엄마는 그렇게 수동적일까요? 왜 엄마는 수동적이에요? 둘 다 그렇게 깨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라. 이거면 이제 답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남편이 때리니까 부인은 앉지 않는 거예요. 목적 하나가 쉐어되는 순간, 가정을 지키자라는 대목적이 있는 순간 뭐예요? 때리면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때려. 엄마도 애 때려. 애도 애 때려. 그러냐? 붕괴되죠? 그럼 회사도 뭐예요?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목표를 내가 올려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서 해석하자. 그렇죠? 그럼 뭐야? 내가 자아를 이렇게 내렸자. 내 목표를. 그럼 어딘가 올라가죠. 그게 뭐야? 종교나, 아니면 뭐예요? 선악, 도학, 이런 데 시장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올라가는 거죠. 왜? 자기가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는 순간 뭐예요? 정신적인 거에서 뭐예요? 얻으려고 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결해도 됐죠.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 정태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그 정태적인 문제를 다뤄요. 오케이? 정태적인 문제를 다룰 땐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동태적인 문제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동태적인 문제는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문제와 해결책이 막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시점이 딱 정해놓으면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데, 얘네들이 쫓아가면 또 움직여. 동태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 10평에 살아. 나의 꿈은 50평이야. 그럼 정태적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40평의 문제가 있죠. 근데 내가 50평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계속 적금을 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동태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계속 그걸로 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또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가 동태적인 문제에선 내가 돈을 50평이 문제인데 목표인데 계속 씀씀이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이거 문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10평이냐 13평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방향으로 보는 거죠. 방향으로. 너 어디 가고 있느냐?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가고 있어. 내가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적금하고 있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또? 속도죠. 속도가 10년이냐 5년이냐 문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렇죠? 문제가 터져야 전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야 전략 좀 마련해봐. 그러니까 그 전략 좀 마련해봐. 그 전략을 구조로 보니까 전략이 헷갈리는 거야. 사장님이 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한테 그 전략을 시킨 거죠. 그죠? 근데 사장님이 어떤 이유로 그게 도출이 됐는지를 모르면 난 전략이 안 나오는 거야.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해야지 전략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자, 당신의 문제와 비즈니스. 영웅이 되고 싶다면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슈퍼맨은 언제 튀어나와요? 그렇죠? 난세를 이용해야 돼, 난세를. 아주 적극적인 기획자들은요, 적극적인 비즈니스맨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왜요? 영웅이 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회사가 M&A 하거나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거나 회사가 어떤 뭐를 할 때 그때 가끔씩 이렇게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아무것도 없다가.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때를 잘 만났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적극적인 사람은요 때를 만들어버리면 되죠. 자, 프로 비즈니스맨과 아마추어 비즈니스맨들은 문제가 봤을 때 뭐가 다르냐? 대처법이 다른 거예요. 대처법이. 자, 일단 아마추어들은 문제를 뭘로 푸느냐? 열정으로 풀어요. 오케이? 얼마만큼 내가 뜨겁게 이걸 다 하느냐.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왜요? 가끔 사장님이요 나한테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고민 상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같이 고민해주면 뭐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명 이하의 회사에선 어차피 사장님이 전략가거든요. 또요, 힘. 이건 뭐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내가 매출을 높이려면 영업사원이 많으냐 좁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죠. 시간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나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대부분 문제를 잊게 하죠. 왜요? 더 큰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이만한 문제가 있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풀면 되죠.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아니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벌면 됐죠. 근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줄 때 당신 암이야. 한 달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요, 이 문제는 해결이 돼. 그죠? 그러니까 가끔 내가 정말 못 해결하겠어. 그러면요, 더 큰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작은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회사에 가보면 일이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수행을 하다 보면 전략이 끝까지 가는 경우보단 전략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흐지부지하느냐는 전략의 강도가 아니라 뭐예요? 회사가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회사는 닥치는 일을 해결하거든요. 자, 그러나 프로 비즈니스맨은 뭐예요? 똑같이 하지만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도구법을 쓴다는 게 도구. 오케이?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들어요. 얘는요, 오직 힘만 쓰려고 들고. 자, 때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답은 뒤에 다 있어요. 자, 때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링 가운데로 점프하는 거죠. 근데 왜 불을 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멋있다고. 그쵸? 자, 때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뭐 에이전시들 있죠. 에이전시들이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벤트를 하셔야지 뭐 판매가 되시죠. 근데 이벤트가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다 해봤는데 그것만 안 해봤죠. 그럼 그 결국 해봐서 해결을 해. 그렇죠? 그 해보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요? 트라이얼엔 언제나 비용이 들어오죠. 근데 운 좋게 했는데 운 좋게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성과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요. 자, 문제를 나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뭘로 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이게 프로비즈니스맨이 되려면, 그러니까 파도를 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도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파도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도가 있어야죠. 그리고요, 맨발로도 탈 수 있지만 맨발로 타는 건 아마추어고, 자, 보드가 있어야죠. 그렇죠? 보드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파도를 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이라는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파도를 타야만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걸 원할 거예요. 천천히 그냥 호봉수나 채우자고 하면 그냥 있는 게 답이죠.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하다가 회사를 싹 바꿔서 이사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죠? 이건 뭘 탄 거야? 회사라는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요, 어떤 투자자라는 파도를 만나서 더 크게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느냐면요, 배수로 느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2배, 그 다음 4배, 그 다음 8배, 16배, 32배로. 그래서 이게 뭐야? 잘 되는 놈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파도에 계속 쓸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없으세요? 보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드를 가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 전략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파도를 탈 수 있어 라고 하는 애들은 맨발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보드가 나와요. 여러분, 파도를 탄다라는 건 물을 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을 못 타죠? 역사적으로 물을 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그렇죠? 우리는 뭘 타는 거예요? 파도에. 파도의 힘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여러분의 팀장이라면 팀장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야? 팀장의 파워를 타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회사는 문제라는 게 이렇게 온다고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없는 회사 조직이 없어. 그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왜? 문제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죠? 근데, 파도를 타려면 일단 윈드서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건 여러 가지 해석돼요. 그게 계획서일 수도 있고, 그게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그게 뭐일 수도 있고, 그게 술자리일 수도 있어. 그럼 변화무쌍해요. 근데 파도를 타려면 일단, 첫째, 내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게 없어.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못하는 게 어딨어. 못하는 건 되게 많아요. 그걸 일단 인정해야만 뭐예요? 전략가가 돼. 그래야만 도구가 보여요. 망치는 힘이 되게 손이 막 망치 같은, 여러분 기인 열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요? 망치 뒀다가 뭐예요? 망치 2,000원이면 사는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파도를 타려면 제일 먼저 파도를 타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파도가 무서우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파도를 보고 으 하면 뭐예요? 파도를 타는 거는 그냥 게임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뭘 봐야 돼요? 그 문제 안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 안에서 그렇죠. 아, 이 문제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회사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시점을 보는 거예요.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바닥 쳤어. 그럼 뭐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릴 때 어떻게 끌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슈터 차원에서 끌어올리면 여러분이 그때 인정이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예요.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와서 더 올랐어요. 그럼 사장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안 보고 이 회사의 시스템 구조와 시장 상황에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줘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매출이 좋아요? 매출이 좋아요? 근데 내가 그 부서로 갔어요. 가가지고요. 일단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요. 오케이? 내가 가서 꺾이면 안 좋아. 내가 가기 전에 꺾이면 더 좋고. 꺾어놔. 그리고 뭘 꺾어놔 버려요? 언제나 기대치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4번 타자는요,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4번 타자 딱 쓰죠? 그러면 코치가요, 감독이 사람들 불러놓고 이래. 쟤 홈런 친다? 근데 걔 안타 쳤죠? 그러면요, 실망해. 오케이?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요. 에이씨, 근데 얘가 홈런 안타 쳤어, 1루타. 그러면요, 대단해. 그렇죠? 이제 기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꺾어놓고, 그러면 사장님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발을 동동동동 굴리죠. 이거 어떻게? 그리고요, 빡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시 대단해. 대신이요, 올라가는 이유가 나로 해석됐을 때예요. 올라가는 이유가 박 부장이면 박 부장이 영웅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기회적 요소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플래너라는 말이 로드 비전 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플래너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또 프로블럼 슈터라는 게 있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 오케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제가 문제를 몇 개 문제를 얘기해 드렸죠. 첫째, 정태적 문제. 오케이. 동태적 문제. 사장님, 우리 회사의 이거 방향, 그래서 정태적 문제는 언제나 매년 초기에 나와.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 초에 다이어리 같은 거 많이 사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동태적 문제는요. 동태적 문제는 정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동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거야. 우리 회사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맞나요? 그죠? 그 문제가 불거지죠. 공론화되죠. 그럼 반드시 뭐예요? 자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대부분. 자, 그래서 리더는 PSA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어프로치법. 오케이? 여러분, 왜 이게 공식이 없을까요? 참 좋겠죠? 이거 하면 이거 되면 문제 해결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공식을 아는 사람은 다 출세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다 문제인데, 문제가 문제를 낳죠? 그렇죠? 문제가 또 문제는 계속 뭐예요? 돌연변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의 해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 어떻게 하자.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미래의 문제죠? 미래의 얘기잖아.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죠?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투자도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즉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하면 매출이 붙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뭘 하면 매출이 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면 왜 프로세스일까요? 왜 답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왜 답이 아니라 왜 프로세스일까요? 이걸 정태적 문제와 동태적 문제로 해석해 보세요. 시간과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제가 터졌죠? 이거 답이야! 딱 하죠? 이건 뭐야? 정태적인 거죠? 시점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푸는 과정에 한 달 걸렸어요. 그러면요, 이미 문제가 동태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내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문제는 100억을 버는 거였어요. 오케이, 연초에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 1000억을 벌어. 그러면 내 목적은 100억이었는데 900억이 오버된 거죠.
그죠? 그럼 내 초기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900억을 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런 답을 하는 게 그게 정답일 수가 있어도 몰라도 뭐예요? 여러분이 계속 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내일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 지점에서 여러분, 화살을 쏠 때 보고 쏘면 늦어. 그죠? 보고 쏘는 순간 뭐예요? 가짜. 그죠? 보기 전에 쏴야죠. 뭘 보고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는 걸 보고 뭐예요? 그 문제랑 같이 움직이다가 와서 뭐예요? 직관으로 싹 쏘면은 뭐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제시해보면 프로세스를 가는 과정에서 뭐예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략은 프로세스가 대프로세스. 그래서 언제나 뭐야? 단순하게 나오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상황이 좀 바뀌겠죠. 소비자의 니즈도 바뀌고 경쟁자 새로운 애들 들어올 수도 있고 언론 매체에서 뭐 하고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다 대처하는 건 뭐예요? 전술. 그래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기획자. 그러니까 회사에 가는 로드맵을 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면 천재들이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문제 풀라고 하면 막 보드에다가 막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왜 이렇게 쓸까요? 공식 알면 되는 걸? 어저께 여러분 그 SBS 뭐 그거 보셨어요? 핀란드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결과 위주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을 빨리 찾으면 왜 결과 위주일까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려면 그러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잡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시스템 자체가 상하, 상위권 뭐 이렇게 등수를 많이 해요. 근데 핀란드의 교육은 등수가 없어요. 왜요? 누굴 잘라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함께 가는 시스템이니까. 즉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해요. 그죠? 근데 답을 딱 얻었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거야. 왜요? 시간이라는 선상을 놓친 거죠. 예를 들어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얘는 시그마6를 도입하더라는 거죠. 근데 시그마6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해요. 그거 했는데 안 되죠. 그러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또 난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답까지 이르는 어프로치법을 알아야 돼요. 어프로치법. 즉 미분, 적분 뭐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사칙 연산만으로 블랙홀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천재라고요.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답에 이르는 공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본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의 대부분의 지식은요,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기본의 기본이 뭐예요? 신뢰.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뢰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서 강의하거나 어디서 하면 신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에이씨, 뭐야, 또 뻔한 소리잖아. 근데, 나도 그런데,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잔재주가 나오면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요새 2, 3 보면, 능력이 뛰어난데 나한테 로열티를 충성을 안 하죠. 그럼 걔는 빨리 죽이는 게 낫다고 그래요. 능력 뛰어나간 애가 나한테 신뢰를 주지 않으면 나한테 자고로 뭐예요? 위협적인 존재가 돼.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뭐예요?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뢰, 그 다음에 뭐야? 성실하면 돼.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성실과 신뢰가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풀어요. 전략, 그 기본에는 뭐가 있어요? 성실, 신뢰, 그죠? 그 다음 배려, 그죠? 사랑. 이런 건 기본인데 뭐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대수롭게 안 생각한다고요. 뭐만 원해요? 비법.
여러분, 어떤 강사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요? 첫째,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달라. 둘째, 시점이 달라. 셋째, 환경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케팅 사례를 보고 똑같이 하면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죠. 왜? 전략가들은 마케팅 사례를 틀어서 내보내요. 경쟁자가 우리의 정말 노하우를 알면, 여러분, 마케팅 사례를 내놓는 게 뭐예요? 사례를. 홍보거든요. 그쵸? 홍보지,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노하우를 공유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회사의 기밀자료 다 노하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면 뭐 회사 노하우나 마케팅 사례 읽어보면 다 뭐가 나오느냐? 결국 신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카리스마가 짱이야. 그래서 회사가 성공했어. 그러면 성공 요인이 뭐예요? 카리스마죠. 그 회사가 실패하면요. 실패 요인이 뭐예요? 카리스마죠. 마케팅 사례는 대부분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결론을 찍어놓고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공식이 아니라 비법도 아니라 비법이 없는 거죠, 전혀. 그걸 누가 찾아요? 마케팅 사례 누가 해요? 교수님이 하죠. 교수님의 원칙은 뭐예요? 책 팔아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야죠. 그리고 홍보 담당자, 이런 애들이 그 마케팅 사례 성공한 거 의뢰해서 사보에 낸다고요. 그건 뭐예요? 홍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해서 뭐예요? 괜히 답에 이르려다가 틀린 답에 이르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지식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 지식이 뭐냐? 관계를 본다. 오케이? 관계는 되게 많아요. 사장님과의 관계, 사장님은요, 다른 사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가가지고, 경쟁자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봐서 좋은 걸 봤어. 그거 갖고 와서 우리 회사에 뭐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돼. 사장님이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또 이상한 거 보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 사장님 차라리 꽁꽁 묶어놓는 게 낫다고. 돌아다니면 뭐만 갖고 오니까. 왜요?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뭐예요? 관계가 복잡해지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집에만 있고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애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왜요? 만나는 게 없고 뭐 하다 보면 복잡성이 없다고. 근데 걔가 갑자기요. 여러분도 이렇게 쭉 있다가 알러브 스쿨 같은 데 딱 갔어. 근데 옛날에 나한테 맨날 맞던 애가 갑자기 벤즈 몰고 왔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왜요?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째. 어떻게 해요? 저 새끼 뭐 로또 됐나 보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외부 요인을 끌어갖고 와서 이 시스템을 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 갖고 와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저렇게 로또 됐나 보지, 아버지 잘 만나 보지, 뭐 이런 거예요. 결혼 잘했나 보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도 아버지를 잘 만나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 그렇죠?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르죠. 근데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걔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럼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좋아요? 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전략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죠. 사촌이 땅을 세면 샘나가지고 배가 아프면 안 돼. 전략가는 사촌이 땅을 샀죠. 그럼 가서 뭐예요? 땅을 많이 샀죠. 그 문제가 나. 돈이 많으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돈을 운용해야 될 문제야. 그죠? 내가 1,000억이 있어. 근데 은행에다 갖다 놔서 펀드에다 갖다 놓으면 막 돈을 버는데 은행에다 갖다 놓자. 그럼 난 그것도 없어서 문제인데. 근데 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돈이 많죠? 그럼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돈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쓸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레저 같은 거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투어 가이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놀고 싶은데 노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쵸?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보통 더 벌고 싶어 해. 그러니까 쓰지를 못해요. 왜요? 버는 거에서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싸리 돈이 없으니까 안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쓰는 재미를 느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은 계속 더 못 모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양극화라는 거예요. 그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점까지는 좀 애들이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그 위를 가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금도 있고, 국가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세금을 내면 또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돈 뜯기는 애들이 또 문제가 만들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 세상은 다 문제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비즈니스 전략가들은 생각해보면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즉,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봐야 돼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마케팅 쪽을 한다고요? 마케팅은 언론 관계도 마케팅이야.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마케팅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독서도 마케팅이야. 독서를 자기 개발로 하는 사람은 읽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그 블루오션 책 읽어보셨어요? 오,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이 사람은 사교를 하려고 독서를 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있죠? 베스트셀러는 다 사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에요. 베스트셀러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은요, 서점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사고 이렇게 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큰 매출 발생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거 인기라더라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안 읽어. 사는 순간 뿌듯함을 얻는 거죠. 그런 구조가 많으니까 출판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해서라도 베스트 10 안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10 안에만 들어가면요. 9, 8, 7, 6은 그냥 되거든요. 왜? 그 시스템 안에, 잘 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있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나가게 되는 거야. 문제는요, 들어갈 때까지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조건이 서울대 출신이어야 돼. 그러면요, 내가 서울대죠. 그죠? 그러면 전략이 필요 없죠. 그거는 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대가 아니야. 근데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울대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그냥 잘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서울대라는 조직 안에 못 들어가면, 내가 근데 지방대 나왔어. 그러면요, 포기? 나 없으니까. 이거면 전략이 아닌 거죠. 가장 무식한 전략이지만 가장 무식한 전략이 뭐예요? 수능 다시 봐서 전략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근데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울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서울대가 왜 좋은지 아시죠? 공부를 잘 가르쳐서 좋아요? 서울대는 관계성이 너무 좋은 조직이야. 다 장관이고 다 뭐 사장들이거든. 그 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전략적인 사람은, 서울대를 전략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공부 안 한다? 서울대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대만 딱 들어갈 때만 공부하고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학생회장 같은 거 하고 뭐예요? 클럽 활동 철저히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팔아요. 그럼 공부는요, 거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 이게 전략가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수능을 봐도 되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대학원이라는 게 또 하나 잡히죠. 대학원이라는 건 새로운 변수를 끌어와서 해석하는 거죠. 또요. 근데 대학원을 가려면 또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그죠? 요새 대학원 만만치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은행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요. 대학원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AMP야? 그거 뭐예요? 최고 계획자. 그렇죠. 그렇죠.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심형래도 그렇지 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죠. 또요. 저는 제 주위에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도 많아요.
학력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프로젝트로 묶이더라고요. 대신이요. 걔네들은 반드시 그 가디언 서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서울대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 서울대를 얘기했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서울대로 묶인 게 아니라 뭐예요?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 간다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서울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 하는 애들 쭉 모으죠. 그럼 관계가 회사라는 관계로 짜진다고요. 그죠? 왜? 여러분, 강한 놈을 컨트롤하려면 더 강해지던가 아니면 뭐예요? 강한 놈이 갖고 싶은 걸 내가 갖고 있으면 돼. 그죠? 그게 명성이면 명성, 돈이면 돈. 근데 돈이 없으면요. 또 관계자. 근데 돈이 없으면요. 투자자한테 돈 갖고 와서 얘한테 꺾어주면 뭐예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가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안 하고 남의 돈으로 사업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전략가가 아니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한 큐죠. 그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투자를. 그죠? 자,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접근함으로써 반드시 해답을 찾아내는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진정한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리 복잡성을 갖고도 뭐예요? 그 원론으로 들어가요. 원론. 자, 즉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PSA란 무엇이냐? 다음 대화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사장님이 개선 좀 해! 라고 말을 해요. 통계에서 나왔는데 사장님이 개선 좀 해! 하면 이렇게 말을 한대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개선 좀 해!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문제죠.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전략이 나오는 거야. 개선 좀 해가 개선을 하라는 건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속도의 문제예요? 개선 좀 하라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방향이 틀렸으니까. 근데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안 되는 방향을 더 빨리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얘기한대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방향을 좀 더 노력하겠다는 소리죠. 문제를 접근을 알아야 전략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레밍이라고 아세요? 레밍 효과? 무인도의 어떤 마을에 어떤 저희 남미에요. 조그마한 섬이 있대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쥐 종류의 레밍이라는 게 산대요. 근데 레밍이라는 게 여러분 가끔씩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막 이런 쥐 같은 것들이 절벽에 막 단체로 이렇게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레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레밍이 여러분 섬에 사니까 제한된 자원이죠. 그죠? 근데 레밍이 이렇게 풀을 먹어요. 풀을 먹다가 먹다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다 보면 먹을 데가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사를 가던가 뭐 해야죠. 그죠? 근데 빠글빠글하게 레밍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요. 어떤 놈이요? 뛴대요. 왜 뛰는지는 그건 누구도 모른대요. 뛰면 옆에 있는 놈이요. 그걸 보고요. 뛰어요. 그 옆에 있는 놈이요. 또 뛰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말 안 했는데요. 계속 한 방향으로 뛰어요. 뛰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절벽이 나오죠. 근데 절벽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뒤에서 미니까요. 그래서 뭐야? 다 죽어요. 그리고 누가만 살아요? 끝에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걔가 또 뭘 일으켜요? 또 새끼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맨놈들이요. 또 번식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또 이렇게 해결해요. 이 얘기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수가 했던 방식을 하죠. 그게 레밍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닌데 관습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뭐예요? 그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잠깐 보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하는 게 바로 마녀사냥이에요. 오케이?
어저께 제가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미스트라고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가장 난이도가 적은 사람들이 바로 책임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왜요? 새로운 인물이 거기에 들어오죠. 그러면 새로운 인물도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는 뭐예요?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분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가장 불친절한 애를 딱 제거해버리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친절한 이유가 왜 이유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절해도 뭐가 성과가 없으면 친절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성과하고 뭐를 구조를 그러니까 제도를 변형하지 않는 한 애들은 뭐예요? 계속 불친절해. 그렇죠? 이게 마녀사상을 해서 하나 딱 적혀놓은 건 뭐예요? 순간의 효과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SA 세 가지 방법이 첫째, 대책이 없다라는 말을 좀 안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고, 두 번째, what if가 뭘까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 삭제. 문제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를 제한하는 방법은 그 문제가 도드라지게 뭐예요? 구조를 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꽃이 언제 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꽃이 언제 피는지 예측하려고 드는 사람은요, 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람이 꽃이 펴버려요. 근데 훨씬 더 전략가는요, 꽃을 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꽃이 언제 피는지 알아요. 습도와 햇빛과 뭐를 조정해주면 꽃이 펴져요. 그죠? 문제가 내부에 있자. 그러면요, 곪게 만든다고요. 왜요? 곪게 만드는 시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 그죠? 그 문제가 터지려다 보면 내가 회사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뭐와 뭐를 만나서 환경을 조정해주면 문제가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골마 털어지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어디서 나와 있어요? 그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걸 조정하면 그 문제도 해결하겠죠. 그럼 왜 터뜨렸어요? 문제 해결하려고요. 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게 문제를 안에서 폭발시켜버리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What if? 야, 애들을 공부시키는 방법, 학원, 좋은 학원 보내고 뭐 하는 방법이 있지만, what if? 핀란드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제3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회사에서 자판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때요. 오케이? 자판기를 처음에 만든 회사가 문제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자판기를 너무 빨리 쳐. 옛날에 자판기 아세요? 이렇게 쳤던 거? 네? 너무 빨리 치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결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려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야. 일단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불량 요인을 발견해서 그걸 개선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요인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왜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기술의 한계예요. 기술의 한계.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해결을 했대요. 빠른 게 문제예요? 그럼 느리게 만들면 되잖아요. 빨라서 이게 문제면 느리게 하면 되죠. 그럼 느리게 하려 어떻게 하면 느리게 하면 돼요? 자판을 힘들게 짜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판 보면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모음이에요. A, I, O, U. A, I, O, U 중에 5개 중에 3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 I, O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어요. I, O가 이쪽에 있고 이게 있고. 자판 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모음을 정말 많이 치는데 모음을 이렇게 흐트러버린 거야. 많이 치니까 여기다 놓으면 좋죠. 그죠? 여기다 놓으면 빨리빨리 칠 거 아니에요. 흐트러버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속도가 줄어버렸어. 그러면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죠? 혹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시장이 이번에 참 그런 게 있었죠.
세금 문제 되니까 아프간 탑 피랍돼. 예? 뭐 하다 보니까 태안반도 유출 사건. 뭐예요? 이게 묻히는 거죠? 묻히는 거. 예?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전혀 다른 쪽에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답이 안 나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닌 거라를 보여주면 될 뿐이다. 또 하나는 뭐냐? 대중요법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밝혀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얘기가 뭘까요? 즉 원인적 이유 하나를 해결하자.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와 원인이 1대1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제가 여러한 이유를 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을러서 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학교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학교가 안 좋으니까 친구들 레벨이 떨어지고 친구들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만한 회사에서 만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내가 그냥 기가 약해서 가끔씩 막 감기도 잘 걸리고 뭣도 걸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해석은 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죠. 그죠? 핵이 여러분 이게 튀어나오는 거 뭐라고 해요? 마그마라고 하죠. 뽕뽕뽕뽕뽕 튀어나오죠. 어디부터 튀어나와요? 지표가 약한 데부터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막았어. 그러면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져요. 그죠? 여기서 막으면요. 여기서 터져.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대중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배야 병원에 실려갔어요. 배가 아프니까 위겠지? 그래서 위치료제를 줬어요. 그러면요. 일단 안 아파. 근데 걔는 간이 아파가지고 위가 아팠던 거였어요. 그러면요. 다음날 또 온다고요. 근데 또 약을 주죠. 위약을 주죠. 그럼 또 해결해. 근데 그렇게 3-4번 하죠. 그러면요. 이제 간도 막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전략화가 안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마케팅을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은 해법이 얼른 깊겠어요. 마케팅 책 보는 걸로 가겠지. 아, 내가 마케팅을 못하는 이유는 사장님 얘기를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야 라고 하면요. 사장님이랑 친하게 보내려고 문제를 해결하겠죠. 여러분, 뭘까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뭐예요? 그걸 키 팩트라고 말을 하죠. 키 문제.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PSA라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자. 그럼 나머지는요.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와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오면요. 그게 또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사장님이 신뢰의 문제였으면 사장님이 신뢰를 갖게 되죠. 사장님이 그 일을 줬어요. 그러면 일을 잘했어요. 그럼 그 일을 잘한 거 갖고 더 큰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갖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해서 신뢰를 얻고 이러면 뭐야? 그래서 좋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안 되는 이유는 회사가 내가 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충격요법이 들어야죠. 꽁 쳐줘야 돼. 그죠? 충격요법인데 효율적으로 하는 건 어디 톱니를 바꿔버리자. 그럼 처음에 기긴 가다가 뭐예요? 기아를 바꾸자. 그럼 거꾸로 돌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 돌자. 여러분 한 번 엔진을 놓으면 처음은 어렵죠. 그러나 뭐예요? 나머지에는 뭐가 있어요? 투자 비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할 때 첫째, 더해서 100이 되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해서 100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더해서 100이 된다.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죠. 예를 들어
A, B와 더하면 전체의 모습이 되고 이외에 누락도 중복도 없는 거. 의욕이 이른 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그렇죠? 더해서 100이 되니까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건 여자 사원인가 아니면 젊은 사원인가? 이거는 뭐예요? 100이 안 되죠. 여자와 젊은 건 서로 뭐예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건 100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뭐예요? 100이 되는 질문을 반복해서 원인의 가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정보력 시간에 했죠? 그렇죠? 정보력이 있고 정보력이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정보력이 있는 사람은 가설력이 있어서 대충 이렇게 쭉 일단 보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다 조사해봐야죠. 자, 그 다음엔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게 이 문제를 낳고요. 이게 이 문제를 낳고요. 이게 이 문제. A는 B, B는 C, C는 A.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A는 B다. 이건 뭘까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예요. 오케이? 뭐 때문에 뭐가 됐다라는 건 일시적인 문제야. 오케이? 근데 B가 C가 됐죠. 다시 C가 A가 됐죠. 이건 뭐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상이 어떤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끝났어. 그럼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결과를 조정하면 이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조직에 큰 문제를 낳지는 않아. 근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루프가 걸려버렸죠. 이러면 엄청난 문제를 낳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가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요, 나머지 암세포가 주변 세포까지 다 뭐예요? 물들이기 시작하는 꼴이에요. 즉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회사가 특별하게 안 해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효율을 좋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요. 회사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일시적인 거냐. 그렇죠? 이게 정말 완전히 시스템적인 거냐. 그런 거일수록 뭐예요? 시간과 타이밍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예제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